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5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 지금 현재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죠. 여기에서 수사가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닌가?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죠. 3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에서 유임된 사람입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이 사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드는 진술이 나왔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게 시점이 2019년 3월입니다. 2019년 3월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불법으로 출국 금지가 이루어졌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이건 이제 누구한테서 나온 얘기냐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그러니까 출입국 관리부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의 책임자입니다. 이 사람이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느냐. 2019년 3월 22일에 이광철 민정비서관, 지금 민정비서관이고 당시에는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입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이규원 검사가 출금과 관련해서 연락이 갈 것이다, 이런 통보를 받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진술을 했냐면 차규근 본부장이 청와대에 김학의 출국 정보를 알리지 않았고 법무부 윗선에만 보고했다. 그러면서 근데 이 차 본부장이 김학의 출금 정보를 어떻게 알았느냐. 무려 177차례에 거쳐서 법무부 직원들한테 김학의 출국했는지 알아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3월 22일 오후 10시 50분에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 심사대를 방금 전에 통과했다, 이런 보고를 실무자들로부터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보고를 당시에 김호수 법무부 차관, 이용구 법무실장, 지금 현재 차관이죠, 이 사람한테 보고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즈음에 이광철 비서관으로부터 이규원 검사가 전화할 거다, 이런 식으로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렇다면 이제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느냐. 결국은 이광철 당시 선임행정관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가면서 이규원 검사라는 사람은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이광철 당시 선임행정관은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락을 해서 결국 법무부 차규근 본부장한테 시켜서 차규근 본부장으로 하여금 출국 금지를 하도록 했다. 근데 결국은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본부장이 직접 연락하지 않고 이광철 선임행정관을 통해서 연락해가면서 이 삼각으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재조사했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김학의 전 차관 출국하려고 한다, 이런 이제 그럴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 도니까 아까 얘기했죠. 차규근 본부장이 출입국관리소를 통해서 출국금지, 출국했는지 그거를 계속 동향을 파악한 것이죠. 이렇게 파악했는데, 파악하고 나서 이규원 검사가, 대검 진상조사단의 이규원 검사가 3월 23일 0시 8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차규근 본부장이 방금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했다, 이렇게 법무부에 보고를 했다고 그랬죠. 청와대는 보고를 안 하고 보고한 직후입니다. 0시 8분에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해서 2013년에 서울중앙지검에 사건 번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무혐의 처분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번호로는 출국 금지를 할 수가 없는데 그 사건 번호를 기재해서 출금 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일단 그렇게 해서 출국 금지를 시켜놓고 3시간 뒤인 오전 3시 8분, 그러니까 3월 23일 2019년이죠. 3시 8분에는 이걸 이제 합리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중앙지검 사건 번호는 이미 몇 년 전에, 그러니까 19년 6년 전에 이미 무혐의 처분된 사건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서울 동부지검에서, 그 당시에 대검 진상조사단이 대검에 사무실이 없어서요, 서울 동부지검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부지검에서 내사를 하는 것처럼 사건 내사 번호를 부여하자, 아마 이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인 이성윤 현재의 중앙지검장이
연루됐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건 또 이제 별개의 사건이고, 그래서 거기에 있지도 않은, 동부지검에서 내사하지도 않은 서울 동부지검 내사번호를 붙인 겁니다. 이것도 또 가짜죠. 그렇게 붙여가지고 이런 출금 승인 요청서를 다시 법무부에 보내서 김학의 출국을 제지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 이광철이 이제 그 이구원 검사하고 연락이 돼 있는데, 이광철과 이구원 검사는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동기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같은 법무법인에서 2년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아주 잘 아는 사이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짝짝꿍을 해서 김학의 전 차관을 불법으로 출국을 못하게 했다. 이제 김학의 전 차관이 뭐 출국할지 모른다 뭐 이런 정보가 있으니까 그거를 뭐 출국 금지를 하는 거야. 그거야 그 이제 수사하는 뭐 절차상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출국 금지를 하면 되지. 왜 불법적으로 했느냐? 그리고 왜 불법적으로 김학의 전 차관의 출금 동향을 알아봤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불법, 절차상 불법이라는 것이죠. 이게 뭐 성접대, 그러면 성접대 의혹을 받는 사람이 그 불법 출국하려고 하는데 그걸 놔두느냐? 이거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누가 놔두라고 했습니까? 그거를 출국 제지를 하는 건 좋은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왜 거기에서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느냐? 절차적 정당성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그 수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수원지검이 얘기하는 거는 이른바 기획사정설입니다. 기획사정설. 처음부터 김학의라는 사람을 표적으로 해서 이 사람을 어떤 식으로든 하여튼 단죄를 해야 되겠다. 옛날에 뭐 무혐의가 됐든 어떻게 됐든 그래서 뭘 이렇게 짜고 쳤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 조작이 있었다. 이게 이제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의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원지검에서는 이제 과연 이광철 비서관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김학의 전 차관의 그 출국 동향을 알았을까 하는 거 하고, 거기에 어떤 식으로 개입했을까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수사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수사하겠다는 것이고, 그런데 수원지검은 이미 차규근 본부장하고 이규원 검사에 대해서는요,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차규근 본부장에 대해서는 한번 구속영장 청구를 했었는데 법원이 기각했죠. 그렇게 되니까 다시 재청구할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재청구를 포기하고 차규근 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에 대해서 그냥 불구속 기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무려 4번을 출두 요청을 했는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다 불응했죠. 그래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것이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체포영장 발부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냥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자, 이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성윤 지검장은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걸 소환해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사실 체포영장 외에는 없습니다. 본인이 안 나오려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체포영장을 과연 청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이 핵심인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보도들을 보면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그냥 그 조사를 안 하고 기소하는,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걸로 봐서는 글쎄요, 약간 상황이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3월 31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를 했습니다. 이 인사 때 이광철 비서관을 유임시켰습니다. 이것이 또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이광철 지키기에 나서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 이광철 비서관은요, 문재인 정부 이른바 4대 의혹 사건이라고 하는 곳에 다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으로서 또는 선임행정관으로서 다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 4대 의혹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여기에도 이광철 비서관이 선임행정관으로서 당시 첩보를 관리하고 하명 수사를 한 데에 연루가 되어 있다. 이거는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죠. 그 변필건 형사 1부장이 지금 공공수사 2부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이것도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이거 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틀어막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로 지금 얘기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에 연루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난번 작년 12월이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사태와 관련해서, 자, 이 징계가 법원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아마 전망보고서를 쓴 모양인데, 이 전망보고서에서 이 징계가
통과될 것,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서를 쓴 사람이 이광철 비서관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서 김종호 당시의 민정수석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책을 해서 경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보고서를 쓴 이광철 비서관은 이번에 경질이 되지 않았다 하는 관점에서 보면 당시의 민정수석 비서관보다 실제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더 센 거 아니냐, 더 실세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할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신현수 전 민정수석 패싱 의혹이 있었죠. 이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자,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을 교체하겠다는 신현수 수석과의 약속을 깨고 유임시키겠다라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두 가지를 다 사인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 신현수 수석을 통해서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을 교체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오케이. 그 다음에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이 이건 이제 본인이 직접 했는지 이광철 비서관을 통했는지 모르겠으나 이광철 비서관을 통해서 했다는 것이 지금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대검 이종근 형사부장을 유임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인하고 이것도 사인하고 저것도 완전히 배치되는 다른 문서도 사인하고, 그러니까 아무 뭐 거의 정신없이 사인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의 그 사건, 그게 이제 신현수 패싱 의혹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현수 민정수석을 패싱하고 대통령의 결재를 받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도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개입 의혹이 있다. 이게 이제 최근 벌어진 문재인 정부 4대 의혹 사건이라고 하는, 그냥 언론에서 이름 붙인 거기에 이광철이라는 사람이 다 연루가 되어 있다. 이래서 이 중에 어느 한 건만 문책을 하더라도 이광철 비서관은 교체돼야 정상인데 3월 31일 날 문재인 대통령 인사에서 교체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 청와대에서 이광철만은 지키겠다. 왜? 이 네 가지의 이광철이 연루된 의혹이 있는 사건이 만약에 공개되기 시작하면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을 앞당기고 문재인 대통령도 결코 성취 않을 것이다 하는 판단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광철 비서관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보이고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광철이 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수원지검의 지금 판단과 진술, 이거와 문재인 대통령의 이광철 지키기가 충돌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충돌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걸 잠깐 살펴보면, 우선 이 사건은 김학의 전 차관의 그 불법 출금은 청와대의 컨트롤 타워 청와대가 직접적 사령탑 역할을 하면서 기획한 것이다라는 의혹이 이제 뭐 거의 기정사실처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광철 지키기와 검찰의 수사, 이것이 이제 충돌하는데, 사실은 검찰이 수사 의지만 분명하게 있다면 이광철 비서관 소환하면 되죠. 만약에 소환에 또 불응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강제 수사에 착수하고 강제 수사에 불응한다 그러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든가 뭐 이렇게 돼서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자, 수원지검의 수사 의지, 이게 저는 글쎄 그렇게 믿을 만한 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제대로 처리 못하고 있죠. 조사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버티게 하는데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차규근 법무부 본부장에 대해서도 한번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되니까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보강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뭐 이런 일을 그냥 포기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사 의지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구나. 더군다나 아마 이거를 4월 7일 보궐선거 이후로 다 이 재수사를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도 미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수사 의지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성윤도 불구속 기소하고, 그 다음에 차규근, 이규원 다 불구속 기소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남은 거는 이광철밖에 안 남았는데, 이광철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이런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가 센 검찰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그러면 그냥 또 이번 4월 보궐선거 끝나고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예상이 검찰 주변에 더 많다라고 본다면 결국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비롯해서 몇 가지 의혹 사건에 대해서 사실상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는 이 부분은
그냥 규명되지 않은 채 문정권 임기 말의 의혹 사건으로 계속 남을 가능성이 더 많은 것 아닌가 아쉽지만 그런 분석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정권이 끝나고 나서 다음 정권의 결국은 울산시장 선거개혁 의혹 사건도 뭐 명백하시고 그중에 일부분은 지금 법원으로 넘어가 있는데 김미리 부장판사가 지금 계속 재판 안 열고 뭉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은 결국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새롭게 나온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등장, 그거는 뭐 다른 사건에 여러 번 등장했고 이 사건에서도 일부분 등장을 했었는데 구체적인 진술이 나온 건 오늘 처음인데 이 사건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